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깊이 있는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내주신 자료, 목회자 돌봄 여정이라는 책, 그중에서도 제3장 정신건강과 웰빙에 대해 좀 더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장이 우리의 그 정서적, 심리적, 또 사회적 웰빙을 위한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정신건강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또 그 중요성, 이런 걸 좀 같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뭐랄까 생물학적 기초부터 어린 시절 경험, 그리고 흔히 겪는 어려움까지 좀 폭넓게 이해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병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이 장은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내에서 실제 진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요. 굉장히 현실적인 통찰을 줍니다. 실제 연구 기반이라 더 흥미롭네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웰빙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책에서 가장 먼저 제 눈에 띈 건 정신과 신체의 그 긴밀한 연결이었어요. 마음의 상태가 신체 시스템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의 뇌 발달, 경험, 이것도 엄청 강조하고요.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게 역기능적 아동기 경험, AC 연구예요. 애쉬 연구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좀 힘든 경험들 있잖아요. 뭐 학대라든지 방임, 가정폭력 목격 같은 거요. 이런 경험들이 성인이 된 후에 건강이나 웰빙에 얼마나 오랫동안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걸 보여주는 대규모 연구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참여한 성인의 3분의 2 이상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 수가 많을수록 나중에 만성질환이나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위험이 커진다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죠? 와, 3분의 2 이상이요? 정말 많네요. 이게 그냥 뭐 어릴 때 안 좋은 기억 이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군요. 그렇죠. 현재의 우리 건강, 삶에 계속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나를 이해하는 어떤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겠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우리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어요. 네,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흔히 겪는 정신건강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는 불안장애, 특히 그 범불안장애 GAD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걱정이 많은 수준이 아니라 통제하기 어려운 불안이 계속돼서 일상을 방해하는 상태라고요. 네, 그리고 우울증. 이것도 정말 중요하게 다루죠. 그냥 잠깐 슬픈 거랑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지속적인 무력감, 절망감, 이런 게 특징이 아주 심각한 상태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두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질병이라고까지 표현해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잠재적으로 치명적이다. 그 표현이 참 무게감 있네요. 그럼 이게 그냥 뭐 개인의 의지 문제 이런 건 절대 아니겠군요. 또 환경적인 영향도 무시 못해요. 예를 들면 외로움이 아주 중요한 위험 요소로 나오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사회적인 연결이나 지지가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죠. 그리고 계절성 정동장애, SAD라고 특정 계절만 되면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고 뭐 비난하거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이야기에서도 나오듯이 따뜻한 지지, 공감, 이게 먼저 필요한 거죠. 판단보다는 이해와 지지, 그게 핵심이군요. 자료에서는 양극성 장애도 언급하던데 이것도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겠죠? 네, 그렇습니다. 양극성 장애는 그냥 기분 변화가 좀 심한 정도가 아니거든요.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조증 상태랑 또 깊은 우울 상태로 오가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서 전문가의 개입과 꾸준한 관리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중독 문제도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통제력을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그 뿌리를 파고들면 어린 시절 트라우마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고통 같은 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듣고 보니 정신건강 문제가 정말 여러 층위가 얽혀있는 복합적인 문제네요. 네.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요. 결국 정신건강이라는 건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 특징, 또 어린 시절 경험, 현재 환경,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신체 건강이나 영적 건강과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 이걸 좀 걷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특히 그 어린 시절 경험, A씨가 현재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의 정신적인 웰빙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자비로운 행동은 무엇이 있을지 잠시 질문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